다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코어, 이제 코어 근육이 가운데를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사지가 걸려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운동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점은 항상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근육이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그 기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외측, 허벅다리 외측부가 커요. 내측에 비하면. 크니까 여기서 허벅다리 외측이 크게 되면은 무릎 밑에는 아래쪽, 그러니까 내측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의 중심을 잡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깥에가 계속 크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다리 이렇게 된다는 거지. 바깥쪽으로만 간다는 거 이렇게. 이쪽으로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여기가 크면은 반대쪽으로 켜서 이렇게 서로 크로스되는 상태로 해야 이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태에서는 이제 내측이 외측보다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내측이 외측보다 큰 게 이제 결정적인 게 발가락을 보면 이게 이제 무지라고 그러는데 엄지발가락을 무지라고 그러고 그 엄지손가락을 모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저 한자는 똑같아. 근데 이제 같은 발가락하고 손가락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무지라고 표현하는데 엄지발가락이 커요. 다른 발가락에 비해서.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에 비해서 힘도 셉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기능을 잘 못하면 절름거리면서 걷게 되는데 물론 이제 새끼발가락도 문제가 있으면 절름거리는데 비중이 엄지발가락 쪽이 훨씬 커요. 자, 그래서 이 종아리에서도 보면 이제 외측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너무 이렇게 쏠리지 않도록 여기도 이제 근육이 많이 발달이 돼요. 외측부에도 발달이 돼도 내측에 비하면 약한 거고, 허벅다리는 바깥쪽이 발달이 더 많이 돼도 그 내측도 거기에 그 이렇게 딸려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발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제 이렇게 그 근육이 발달되면서 몸의 중심을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게 장단 비골근이라고 이제 외측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한 거를 예를 들면은 이 외측에 있는 근육은 부단하게 엄지발가락이 힘을 과용하지 않도록 죽기 살기로 바깥쪽으로 당기는 역을 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엄지발가락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걸을 때 보면은 이제 이 가운데 중심선으로 걷잖아요. 뭐 이렇게 바깥으로 걷는 게 아니라 발을 이렇게 중심선에 놓고 걷게 된다고. 그 중심선에 놓고 걸을 때 아주 작지만 엄지발가락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이 내측을 향해서 걷기 때문에 몸의 중심을 이렇게 걷는 겁니다. 팔자로 막 벌어지거나 다리가 서로 이렇게 꼬여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안 걷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장단 비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외측부에 있는 근육인데 얘가 존재하는 이유는 많지만 이 엄지발가락을 겨냥한 그 배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너무 힘이 세서 걷다 보면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발목을 삐는 거예요. 얘가 이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걸 바깥쪽으로 고정시키지 못하면은 이 그 착지할 때 있잖아요. 접질르게 돼요. 접질를 때 보통 엄지발가락 쪽으로 휘면서 이 새끼발가락 쪽이 늘어나죠. 대부분 이렇게 4번 염자가 일어납니다. 4번 염자라는데 4번 염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엄지발가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측에 있는 얘가 아무리 이 엄지발가락이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어를 해도 깜빡
찰나의 순간에 그 바란스를 못 맞추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휙 돌아가가지고 발이 접질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쪽으로 발이 돌아가서 바깥쪽 인대가 다치는 걸 4번 염자라 그러는데 일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얘를 갖다가 엄지발가락을 조절을 못한 거예요. 누가? 장단 비골근이. 그러면 전조 증상은 어떻게 나느냐? 발목 부위가 약해요. 발목이 약한 느낌이 듭니다. 예. 발목이 약해지고, 예. 요 바깥쪽 있지 감각이 둔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느끼냐면은 발목이 약하고 이 바깥쪽, 네, 바깥쪽 장단지 쪽 이쪽이 감각이 둔해지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걸을 때 모르는데 언덕길을 내려갈 때 그게 특이하게 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언덕길을 내려갈 때 몸의 중심을 못 잡아서 약간 후달거리면서 걷는다는 얘기는 발목이 약하다는 얘기고 그 발목이 왜 약하냐면 바깥쪽에는 장단 비골근이 이 무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에 비해서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목이 약한 사람은 언덕길을 내려갈 때 조심한데 마음이 급하고 빨리 내려가고 힘이 빠지고 하다가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게 이게 바로 발목을 삐는 거예요. 그게 4번 염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장단 비골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장단 비골근이라는 게 이제 바깥에 있으니까 새끼발가락 쪽으로 발을 옮기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몸의 중심에서 기본적으로 바깥쪽이 크기 때문에 내측이 커야 되는 대원칙하에 내측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이 가는 것을 하태해서 그걸 조정하겠다고 하는 역을 하는 겁니다, 얘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착실하게 기능을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발목을 삐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발목이 어느 순간에 삐는 게 아니라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언덕길을 내려가거나 이럴 때 발목이 그 몸의 중심을 고정하지 못해서 약간 후달거리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는데 어느 날 뭐 갑자기 내려간다든가 내려갈 때 그 힘의 균형을 잃게 되게 되면 바로 이게 4번 염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